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 정미경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5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눈가에는 어젯밤 흘린 눈물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죠. 미경은 침대 옆 협탁에서 딸 수진의 결혼식 사진첩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축복받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20해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남편 김태준의 빈자리였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가 이날 함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경은 중얼거리며 결혼식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뒷모습만 보이던 한 남성의 얼굴이 카메라를 향해 돌아본 순간이 포착된 사진에서 미경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태준이었습니다. 분명 20해 전에 사망했다고 알고 있던 그녀의 남편 김태준이었어요. 이럴 수가.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은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어요. 미경은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과 입꼬리의 미소는 분명 태준이었죠.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사람, 지난 20년간 매일 밤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쳤나 봐. 너무 보고 싶어서 환각을 보는 거야. 미경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사진첩을 덮으려 했지만 손가락은 그 페이지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바라보았죠.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태준이었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화벨이 3번 울리고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른 아침부터. 수진아, 지금 바로 엄마 집에 와줄 수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괜찮으세요?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내가 오면 얘기할게. 부탁이다, 수진아. 미경은 전화를 끊고 다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20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 김태준이 살아있다면 그는 왜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필 딸의 결혼식에 나타났을까요? 질문들이 미경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죠. 흐릿한 아침 햇살이 거실을 채울 무렵 정미경은 현관 초인종 소리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을 열자 김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무 급하게 부르셔서 걱정했어요. 미경은 말없이 수진의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이미 펼쳐진 결혼식 사진첩이 놓여 있었죠. 수진아, 이 사진 좀 봐. 수진은 어머니가 가리키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결혼식 단체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알겠니? 수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초대하지 않은 분 같은데 혹시 아버지 친구분이신가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사람은 내 아버지야. 수진은 어머니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어릴 적 흐릿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이었죠. 12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살아계셔. 아직도 난 믿기지 않지만 이 사람은 분명 내 아버지야. 내가 어떻게 그 얼굴을 모르겠니? 수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아버지와 사진 속 남자를 비교하려 했지만 너무 오래된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엄마,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20년 동안 우리에게 연락도 없었던 거죠? 그게 말이 돼요? 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수진아. 하지만 이건 분명 내 아버지야. 내 마음이 그걸 알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 해요.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미경은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찾아보자.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결혼식장에서 물어보는 건 어때요? 누가 초대했는지, 언제 왔는지. 미경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수진이 사진첩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또 있어요. 정말로 다른 사진에서도 김태준으로 보이는 남자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선명하게 얼굴이 보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미경이 기억하는 태준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 분명해. 이건 정말 기적이야. 미경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기대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20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살아있다면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왜 태주는 그들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 우리 지금 바로 찾아봐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으셨는지. 미경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함께 찾아보자. 내 아버지를. 그렇게 모녀는 20년의 의문을 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람 찾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과 기억,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여정이었죠. 이튿날 아침, 정미경과 김수진은 태준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사회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미경은 이곳에 오랜만에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태준이 사라진 후 그녀는 이곳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많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준 선생님을 알고 계신 분을 찾고 있는데요. 미경이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을 때 나이 지긋한 여성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미경을 잠시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혹시 정미경 씨 아니세요? 태준 선생님의 부인? 미경은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저를 아시나요? 물론이죠. 저는 박지연입니다. 태준 선생님과 같이 일했었어요. 미경 씨 사진을 태준 선생님 책상에서 자주 봤거든요. 미경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연 씨의 말은 태준이 사라진 후에도 여기서 일했다는 의미였어요. 그럼 태준이 여기서 일했던 건가요? 언제까지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약 3년 전까지요.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떠나셨어요. 사실 태준 선생님은 20년 전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지역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죠. 미경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태준은 죽지 않았고 그 모든 세월 동안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태준 선생님은 기억을 잃으셨어요. 20년 전 사고 후에 여기로 오셨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셨대요. 이름만 희미하게 기억하는 상태였죠. 미경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기억 상실. 그래서 태준이 그들에게 돌아오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아세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직하실 때 영덕으로 간다고 하셨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영덕요? 미경이 되물었습니다. 그곳은 태준과 미경이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었어요. 의미 있는 장소였죠. 네, 어떤 펜션에 머물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이름이, 파도 소리였어요. 미경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들이 신혼여행 때 묵었던 펜션이었어요. 태준의 기억 속에 그곳만은 남아 있었던 걸까요? 수진아, 우리 지금 당장 영덕으로 가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두 사람은 서둘러 센터를 나왔어요. 차에 오르면서 미경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해 동안 그렇게 가깝게 있었는데 서로를 찾지 못했다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그냥 모든 게 꿈만 같아서.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아버지를 만나면 저를 알아보실까요? 미경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거야. 내 아버지를 다시 찾아줄 거야. 차는 서울을 빠져나와 영덕으로 향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미경의 마음은 이미 태준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영덕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미경은 창밖을 응시하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태준과의 첫 만남, 결혼식, 수진이 태어났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가 사라졌던 그날의 기억까지. 엄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날, 내 아버지가 사라진 날을 생각하고 있었어. 출장을 간다고 하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지. 며칠 뒤에 사고 소식을 들었어.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경찰은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어.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기억을 잃으셨다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도 힘들었지만 태준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혼자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다니. 오후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영덕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작은 해안 마을이었어요. 미경의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곳에서 태준을 만날 수 있을까요? 파도소리 펜션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겠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마을 주민에게 물어본 결과 펜션은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지만 바다 전망은 아름다웠습니다. 파도소리 펜션에 도착했을 때 미경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2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하고 아늑한 느낌이었죠. 펜션 입구에서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을 찾으시나요? 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질문했어요. 아니요, 사실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김태준이라는 분이 여기 머물고 계신가요? 주인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태준 씨는 여기 오신 지 석 달 정도 됐어요.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준을 찾았어요. 정말로 찾았습니다. 네. 저는 그의 아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딸이고요. 주인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태준 씨는 가족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 물론 기억을 잃으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펜션에 안 계세요. 매일 이맘때면 바닷가로 산책을 나가세요. 바위가 많은 해안으로요. 우리 해변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미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해변. 그녀와 태준이 신혼여행 때 이름 붙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둘만의 추억을 만들었고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을 했었죠. 그곳이 어디인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미경과 수진은 서둘러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우리 해변은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조용한 장소였어요. 바위가 많고 파도가 거칠었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기도 했죠. 해변으로 가는 길에 미경은 태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알아볼까요? 20해의 세월이 흘러진데 그녀도 많이 변했을 테고 태준도 달라졌을 테니까요. 엄마, 저기요. 수진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미경은 시선을 따라갔어요. 멀리서 한 남자가 바다를 바라보며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그 남자는 분명 김태준이었어요. 바다 바람이 정미경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바위에 앉아있는 남자,
그는 분명 김태준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미경은 그 뒷모습만으로도 남편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기가 아버지신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아버지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바위를 타고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미경의 가슴은 더 세게 뛰었어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그가 자신을 알아볼까? 그런 생각들이 미경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먼저 가볼게요. 아니, 수진아. 내가 먼저 가볼게. 내 아버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 갑자기 놀라게 하면 안 돼. 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에 태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미경이 사랑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태준은 미경을 보고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대하는 예의 바른 미소만 띄었죠. 안녕하세요. 태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미경은 목이 메었지만 간신히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미경은 태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20년 전 그들이 함께 바라보던 그 바다였습니다. 자주 여기 오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오래된 기억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추억이 담긴 장소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기. 미경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혹시 이 사진 속 사람을 알아보시나요? 태준은 사진을 받아들고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혼란스러움, 당혹감, 그리고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저인데, 그리고 이 여자분은. 태준은 미경을 바라보았어요. 당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정미경이에요. 당신의 아내죠.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사진과 미경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라고요? 하지만 저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20년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기억을 잃은 채 살아있었던 거예요. 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태준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어떤 감정의 파도가 일었어요. 인식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저는 김수진이에요. 아버지의 딸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미경은 조심스럽게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당신의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해가 서서히 바다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미경, 김수진 그리고 김태준은 여전히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경의 손을 놓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였다고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참 좋아했어요. 특히 아이들을요. 수진이도 당신을 따라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답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도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아동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죠.
태준의 눈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비록 기억은 없었지만 딸이 자신의 길을 따라 성장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사진, 더 있나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미경은 가방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어요. 그녀는 언제나 이 앨범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태준이 사라진 후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여기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어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앨범을 넘겨보았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수진이 태어났을 때, 가족 여행,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태준이 사라지기 직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진, 이때가 언제죠? 태준이 마지막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기 일주일 전이에요. 수진이 12번째 생일이었죠. 태준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그가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이 바다, 이 장소, 왜 제가 매일 여기에 오는지 알 것 같아요. 미경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신혼여행 때 왔던 곳이에요. 우리 해변이라고 이름 붙였죠. 당신이 여기서 저에게 프로포즈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프로포즈. 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바위 위에서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경과 수지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죠. 태준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미경을 향해 걸어왔어요. 저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미경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집이에요, 태준 씨.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당신은 제 딸이군요. 12살 소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네요. 수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태준은 망설임 없이 수진을 안았어요. 비록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성애는 기억의 상실보다 더 강했던 거죠. 미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의 아픔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태준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딸의 결혼식이었고 그것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인연이었습니다. 태준은 수진을 아는 채로 미경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 대신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을 내밀었고 미경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죠. 세 사람은 바다를 배경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다시 만난 가족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함께 집으로 돌아갈까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가고 싶습니다. 파도 소리 펜션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태준의 방에 모였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바다가 보였고 벽에는 바다를 그린 수채화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준의 작품이었죠. 당신이 그린 거예요? 미경이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특히 바다를 그릴 때.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원래도 그림을 좋아했어요. 우리 집 벽에는 당신이 그린 그림들이 아직도 걸려 있답니다. 태준은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스케치북이에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버릴 수 없었죠. 태준이 스케치북을 펼치자 미경과 수지는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경의 얼굴이 여러 장면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웃고 있는 모습, 자고 있는 모습, 책을 읽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미경의 모습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군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군지 모르는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그래서 그림으로 남겼죠. 수지는 마지막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제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은 우리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어요. 왜 저는 기억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누군지 찾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미경은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심한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잃을 수도 있대요. 특히 트라우마가 있을 때는. 트라우마요? 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야기할 시간이었어요. 당신이 사라지기 전 우리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었어요. 당신은 그 책임을 많이 느꼈죠.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결백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친 건가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며칠 후 당신이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죠. 모두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이제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어요. 저는 바다에서 깨어났어요. 누가 저를 구해줬죠. 어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제 이름만 희미하게 기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살았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네요. 태준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항상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생각. 그래서 계속 이곳으로 돌아왔나 봐요. 미경은 태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이제 찾았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태준은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에 뭔가 달라진 빛이 있었습니다. 인식의 순간이었을까요? 정미경. 태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경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내 이름을 기억하나요?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정미경. 내 아내. 미경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수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밖에 나가 있을게요. 그녀는 부모님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던 거죠. 20년 만의 재회, 그들에게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정미경은 파도 소리 펜션의 로비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녀의 남편 김태준이 돌아온 것이었죠.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김수진이 로비로 내려오며 물었습니다. 미경은 미소 지었어요. 아니, 거의 못 잤어. 너무 설레서. 수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아직 주무시고 계셔. 어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전날 밤 태준은 미경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단편적인 순간들, 꿈에서 보았던 미경의 모습, 그리고 항상 그를 따라다녔던 그리움에 대해서요. 비록 완전한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태준은 미경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를 서울로 모시고 갈까?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가 원하신다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기억이 더 돌아올 때까지 여기 머무르는 건 어떨까요? 그런 생각도 했어. 내가 휴가를 내서 당분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는 어제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경과 수진을 보자 밝은 미소를 지었죠. 잘 주무셨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었나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우리 세 명이 함께 있는 꿈이었어요. 수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했던 것 같아요. 미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봄에 가던 남산 피크닉이요. 수진이가 5살 때부터 시작한 가족 행사였어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본 건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나 봐요.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태준은 점점 더 많은 기억의 조각들을 이야기했어요. 수진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일, 미경이 생일에 깜짝 파티를 준비했던 일,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죠. 식사 후 그들은 바닷가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우리 해변으로 향하는 길에 태준은 미경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곳에서 프로포즈했다고 했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바위 위에서요. 당신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어요. 그때 당신이 했던 말, 우리의 사랑은 이 바다처럼 깊고 저 하늘처럼 넓을 거야라고요. 태준은 그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어렸어요. 기억나요. 그날 당신이 입고 있던 하얀 원피스, 바람에 흩날리던 당신의 머리카락.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준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위 위에 앉아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가운데에 앉아 양쪽에 미경과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따스한 가족의 온기가 그를 감쌌죠.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하네요. 마치 오랫동안 찾고 있던 무언가를 드디어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미경은 태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기억을 되찾아도 돼요. 그래요. 수진이 동의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거예요. 태준은 문득 바다 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다시 나가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가 그날 사고를 당했을 때 죽음을 받아들이려 했던 것 같아요. 회사 부도, 사기 혐의,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바다 속에서 당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살아남았나 봐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 씨. 하지만 제가 깨어났을 때 기억은 사라져 있었어요. 단지 김태준이라는 이름만 기억했죠. 그리고 태준은 미경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의 얼굴.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당신의 얼굴만은 꿈에서 계속 보였어요.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셨군요. 엄마의 얼굴을.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것만이 내 마음이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세 사람은 다시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어요. 그때 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까요? 미경과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집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서울로요? 태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우리 집으로요. 당신과 수진이 있는 곳이 제 집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한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가족에게로 돌아와 있었어요. 미경은 일어나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요. 이제부터는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요. 수진도 일어나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환영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사랑은 영원했던 거죠. 세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준의 짐을 챙겨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돌아가는 길은 왔을 때보다 더 밝고 희망찼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미경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수진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태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아직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자신이 찾아 헤매던 그 자리라는 것을요. 바다는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듯 잔잔한 파도를 보내왔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사랑은 결국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